안녕하세요. 제이장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오마 이론을 공부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잠시 쉬어간다고 생각하고 유튜브에 나오는 오마 플레이를 보며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합니다. 이 영상은 2018년 월드 시리즈 유럽 오마 토너먼트입니다. 바인이 2200유로니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약 380만원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파이널 테이블 하이라이트를 보면서 왜 오마하가 홀덤을 능가하는 액션 게임인지 또 그 외에 오마하가 가지고 있는 매력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의 흐름을 따라가며 핸드 분석과 플레이를 보면서 좀 더 교육적으로 도움이 되는 키포인트를 살펴보며 가겠습니다. 자, 지금은 파이널 테이블 네 번째 핸드로 블라인드는 7,500, 15,000이고요. 스몰 블라인드의 홈버그가 파켓 에이스 원수딧 핸드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발리체프가 65,000으로 레이스를 하고 홈버그가 25만 5천으로 3벳을 한 상황입니다. 거의 팟벳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팟 리밋 오마의 베팅 룰을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여기에서는 팟 베팅이 맥시멈 베팅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온라인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의 오마 토너먼트에서 노리밋 오마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홈버그처럼 쇼스택인 상황에서 저런 프리미엄 핸드가 들어오면 더블업이나 트리플업 할 수 있는 좋은 찬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사실 발리체프의 핸드도 세상에 브로드웨이 카드에 한 장의 땡글러 카드라고 할 수 있는 세븐 다이아몬드가 있지만 더블 수딧이라서 좋은 핸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플랍이 열리고 발리체프가 한 방 풀하우스를 맞추었지만 홈버그는 자신이 가진 금액이 파츠에 쌓인 금액보다 작으니 올인을 하고 발리체프는 콜이 나오죠. 여기서 홈버그가 이길 수 있는 카드는 두 장의 에이스밖에 없는데 결대로 가서 발리체프가 팟을 가지고 옵니다. 이 핸드로 홈버그는 8-2로 탈락을 합니다. 비록 프리플랍에서는 8대2의 상황으로 홈버그가 압도적으로 우세한 핸드임에도 불구하고 플랍에서 운이 따르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만약에 홈버그가 딥스택이었다면 플랍 셔브 같은 액션은 없었겠죠. 자, 여덟 번째 핸드입니다. 컷오프의 안선생이 6만으로 레이즈를 합니다. 딜러 버튼에 블라셰프는 폴드를 하고 빅블라인드의 올세는 킹 7, 5 원수딧을 가지고 있죠. 쇼스택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셔브를 하더라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 핸드입니다. 콜로 해서 끌려가기보다는 3벳 팟을 침으로써 승부를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팟뱃을 치고 여기서 생이 콜을 했죠. 그런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고 있는 에퀴티는 조금 잘못 나온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GTO에 넣어보면 올센이 프리플랍의 53%, 생이 47% 거의 5대5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거는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생의 레이스에 올센의 3벳 그리고 생의 콜에 플랍 올인이 들어갑니다. 플랍에 4페어가 깔리는 바람에 생이 8대2의 상황으로 운이 따라주는 플랍이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은 34번째 핸드입니다. 3웨이 상황이 되었는데요. 블라인드는 2만 4만입니다. 빅 블라인드가 쇼스택 상황에서 오토 올인이 된 상태에서 버튼에 좌우가 콜을 했는데 스몰 블라인드가 이 핸드로 팟을 치고 납니다. 물론 좋은 핸드로 사이드 팟을 키워서 먹겠다는 목적이나 또는 빅 블라인드를 아이솔레이션 시켜서 해접을 바라보고 팟을 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의 팟 배팅은 개인적으로는 선호하는 플레이가 아닙니다. 자, 여기서 오마나 홀덤의 토너먼트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경우를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토너먼트는 말 그대로 서바이벌 게임이라고 할 수 있죠. 즉 상대가 한 명 떨어질수록 내가 받을 상금이 더 크기 때문에 특히 머니 점프가 심한 파이널 테이블일수록 쇼스택들은 어떻게든 더 오래 살아남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또 나머지 플레이들은 어떻게든 쇼스택들을 밀어내려고 하죠. 그런데 지금 이 화면처럼 빅블라인드가 올인이 된 상태에서 그냥 책으로 해서 빅블라인드가 두 명을 상대하게 해서 밀어내는 게 자신을 위해서 훨씬 더 낫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딜러 버튼에서 레이스 하기에도 전혀 나쁘지 않은 핸드로 그냥 콜만 한 것도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몇 달 전에 열렸던 오카다 APPT의 홀덤 토너먼트에서 있었던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이널 테이블 버블 타임이라 5명씩 두 테이블에서 핸드 포 핸드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옆 테이블에서 언더더건의 쇼스택이 올인이 나오고 미들 포지션 한 명이 콜 그리고 버튼의 여성 플레이가 콜을 받아서 3웨이가 되었습니다. 플랍에 퀸 4가 깔리고 미들 포지션이 책, 버튼이 책, 턴에서 에이스가 깔리고 미들 포지션이 책, 또 버튼이 책으로 넘어갔는데 리브에 7이 깔렸습니다. 자, 보드는 퀸 4
에이스 7이었고 미들 포지션이 책. 그런데 버튼이 갑자기 거의 팟에 해당되는 배팅을 쳤습니다. 사이드 팟 없는 이런 드라이 팟에서 한 명이 올인 상태이고 그 정도 치고 나올 때는 확실히 이기는 핸드였겠구나 하고 다들 보고 있었는데 미들 포지션이 한참을 고민하다가 에이스 10을 보여주며 폴드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언더더건에서는 킹 7 수디시 나왔고 어떤 포지션의 여자분이 파켓 5를 보여줘서 결국 팟은 킹 7 수디스를 들고 있던 올린 쇼스택이 가져가게 돼서 보던 모든 사람이 경악을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뒤로 거의 2시간 넘게 파이널 테이블을 만들려고 플레이를 이어갔고 그 플레이어는 끝내 파이널 테이블에 진출해서 5위로 마감하고 그 여성 플레이어는 작은 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파이널 테이블에서 8위로 탈락했던 기억이 납니다. 만약에 딜러 버튼이 책을 내렸다면 이미 2시간 전에 파이널 테이블에 진출하고 아마 그 여성분은 8위보다는 더 나은 상금을 획득했을지도 모르죠. 자, 오마로 돌아가서 플랍이 열리고 스몰 블라인드의 책의 버튼에서 거시 자세 잭 하이 플러시 그리고 잭 온페어를 들고 배팅이 나가죠. 아마 사이드 팟이 없는 드라이 팟이었다면 리브까지 책으로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인데 사이드 팟이 조금 크고 최소한 그거라도 이기겠다는 배팅이 아닐까 봅니다. 스몰 블라인드의 스터너는 폴드, 턴 3 리브의 퀸이 페어가 되면서 퀸잭 2페어로 좌우가 팟을 가져갑니다. 자, 59번째 핸드입니다. 블라인드는 25,000, 5만이고요. 언더더건의 그레이가 14만으로 레이스를 하고 다 죽고 빅 블라인드에 스터너가 콜을 합니다. 우선 결과를 보기 전에 스터너가 가진 이 핸드는 폴드가 맞습니다. 폴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오마에서 언더더건 포지션에서 레이즈가 나왔다는 것은 거의 프리미엄 핸드라고 인정을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서 빅 블라인드는 딥스택도 아닌 상황에서 전혀 고민할 것도 없이 던져버릴 수 있는 핸드를 받았는데 콜을 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핸드 중에 하나였습니다. 무슨 4장의 하이 런다운 카드도 아니고 그렇다고 에이스를 동반한 4장의 브로드웨이 카드나 또는 높은 카드 2패를 들고 있다든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런 카드는 거의 쓰레기 카드라고 봐도 됩니다. 캐시나 토너에서 당연히 폴드를 해야 하는 핸드가 맞습니다. 비록 플랍에 너스트레이트를 맞추긴 했지만 이건 정말 운이라고 밖에 할 수 없고 이런 운의 길이에서 오마를 친다면 플레이어로서는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턴에서 바로 너프 플러시가 떨어져서 탈락을 했죠. 이 핸드는 아무리 복귀를 해도 폴드가 맞습니다. 다만 한 가지 예외가 되는 상황을 굳이 들라고 하면 앞에서 서너 명이 콜을 하고 멀티의 상황에서 빅팟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팟 아들을 보고 콜을 할 수 있다는 경우만 제외하면 폴드가 맞는 핸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96번째 핸드입니다. 블라인드는 36만이고요. 언더더건의 쌩이 레이즈를 하고 스몰 블라인드에 올린에 빅블이 전혀 말도 안 되는 카드로 콜을 하죠. 같은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빅 블라인드가 폴드를 하고 헤이즈업 상황에서 만약 스몰 블라인드가 이겨서 더블업을 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콜을 같이 해주고 올인을 한 플레이어를 밀어내겠다는 의도가 있죠. 그래서 플랍이 열리자마자 바로 체크를 내리죠. 플랍에서 탑셋을 맞춘 쌩은 사이드 팟이 있으니 당연히 배팅이 나가고 한편으로는 조를 아이솔레이션 시킴으로써 자신의 에퀴티 방해에 유리하게 때문입니다. 물론 아무리 탑셋이라도 오마에서 안심할 수는 없지만 이 상황에서는 조가 러너너 스트레이트웨이는 이길 방법이 없는 상황을 만들었죠. 자, 이제 3핸드가 남은 상황에서 핸드 115입니다. 블라인드는 48,000이고요. 블라인드가 점점 커지죠. 스몰 블라인드는 10BB, 딜러는 약 15BB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20만으로 레이즈를 합니다. 에이스 원페어를 들고 있고 더블 수릿 프리미엄 핸드죠. 여기서 쇼스택을 가지고 있는 스몰 블라인드의 그레이는 68만으로 3벳이 들어가고 압도적인 칩 리드에 있는 쌩은 폴드를 합니다. 스몰 블라인드의 그레이가 3벳을 칠 때는 이미 블락과는 상관없이 팟커밋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죠. 3 브로드웨이 카드와 클럽 너 플러시도 있는 핸드니 전혀 나쁜 플레이는 아닙니다. 다만 3핸드에서 버튼에서 저 정도의 프리미엄 핸드를 들고 있다는 것을 예상을 못한 상태겠죠. 지금 보고 있는 에퀴티에서도 딜러의 핸드가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플랍에서 킹 1페어가 떨어지고 턴에서 10이 떨어지면서 2페어가 됩니다. 여기서 블리셰프는 7이나 8이 떨어져서 에이스 2페어가 되거나 하트가 떨어지면 너프 플러시로 이기게 됩니다. 자, 이렇게 리브에서 하트가 떨어져서 그레이는
3등으로 마감하게 됩니다. 마지막 핸드인 122번째 핸드입니다. 이렇게 깔린 플랍에서 생이 배팅을 하고 벌리셰프가 레이스, 생에 올린, 그리고 콜, 플랍에 너스트레이트를 만드는 벌리셰프와 바름셋의 탕, 오마에서 스트레이트와 셋의 전형적인 오마이스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멀티핸드였다면 캐시든 토너먼트든 여기서 바름셋은 이지하게 폴드를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누군가는 이미 탑셋을 들고 있고 또 누군가는 미들셋을 가지고 있을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자, 턴에서 에이스 하트가 떨어지면서 아웃처가 좀 더 많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저에서 이 핸드는 사실 누가 이기더라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핸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리브에서 퀸 하트가 떨어지면서 생에게는 러너 플러시가 완성되면서 이 토너먼트의 우승자가 됩니다. 벌리셰프 입장에서는 불운한 배드빗이라고 할 수 있지만 생의 입장에서는 셋이 가진 리드로의 가능성을 끝까지 살린 것입니다. 오마이스 메이드 핸드보다 더 높은 족보, 풀하우스, 플러시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승패를 갈랐다고 할 수 있겠죠. 지난 시간에도 배웠고 또 앞으로도 계속 강조할 거지만 오마에서는 바로 현재 1등 족보보다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중요할 때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떠셨습니까? 좀 흥미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오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을 남기시면 제가 아는 한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겠으니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